한나TV 한나입니다. 저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한복을 입고요. 조선시대 최고의 미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서 가장 예쁜 여자라고 하면 누굴까요? 대충 아실 것 같은데 어우동일까요? 장녹수일까요? 바로 장희빈이죠. 자, 장희빈에 대한 초상화가 이건 도대체 누가 그린지 알 수 없지만 인터넷에 요즘 돌고 있죠. 근데 저는 이번 콘텐츠 준비하면서 이 초상화가 살짝 무섭게 느껴졌어요. 좀 약간 누가 봐도 기가 센 여자고 예쁜데 조금 무서워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어제도 오늘은 장희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런 장희빈의 외모에 대한 표현이요. 조선시대에는 유교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의 외모에 대한 표현이 사실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어떤 여왕이 예뻤네, 어떤 궁인이 예뻤네, 아름다웠단 말을 한 번도 쓰지 않았는데 유일하게 딱 한 번도 안 쓴 건 아니네요. 거의 쓰지 않은데 유일하게 딱 한 번 쓴 게 장희빈에 대한 묘사였다라는 거죠. 자, 숙종 12년에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나인으로 뽑혀 궁중에 들어왔는데 잠옷 얼굴이 아름다웠다라고 조선왕조실록에도 장희빈은 예뻤다라는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장녹수는 오히려 그렇게 얼굴이 예쁘지 않았지만 동안이었다. 요 정도. 그리고 입을 움직이지 않고도 노래를 참 잘했다. 아름다운 목소리가 있었다. 요 정도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조선 최고의 스캔들을 일으켰던 어우동도 성종실록에 아름다웠다, 예뻤다 한마디도 언급이 안 돼 있어요. 황진이도 그렇습니다. 황진이도 예뻤다 이런 기록이 있을 만한데 역시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게 여성의 외모에 대한 칭찬이 야박한 조선왕조 시기에 조선왕조실록에 장희빈은 잠옷 아름다웠다 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예뻤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성종이 바로 보자마자 반했다고 하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은요, 이 장희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일단은 워낙 예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장희빈과 관련된 사극이 가장 많아요. 연산군 아니면 장희빈인데 장희빈에 대한 사극을 했을 때 그때 당시 최고의 여배우들이 장희빈을 맡았더라는 거죠. 자, 그걸 보시면요, 역대 장희빈 이렇게 사진들을 쭉 보시면 그때 당시에 제일 예쁜 여배우였습니다. 1대가 김지미 씨고요. 잘 모르겠네, 김지미 씨는. 그 다음에 남정임 씨, 윤희 씨도 있었다 그러고, 윤여정 씨? 어머, 그 윤여정 씨가 젊었을 때 이렇게 예뻤네요. 지금은 되게 좀 마르신 그 노년에 연기하신 분인데, 윤여정 씨, 장희빈 출신. 이미숙부터는 알겠어요. 그 다음에 5대 전이나, 전이나 씨 너무 예쁘죠. 그리고 6대 정성경. 제가 정성경의 그 장희빈부터는 기억합니다. 어렸을 때 SBS에서 봤었는데 피를 흘리면서 사약 먹는 연기 아주 잘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7대 김혜수 씨가 그 장희빈의 이미지랑은 맞지 않는다고 했지만 연기력으로 승부해서 큰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았고, 8대 이소연 동의에서 나왔었고, 최근에 장희빈은 바로 김태희였죠. 자, 김태희가 장희빈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저는 김태희 씨가 장희빈이라고 해서 좀 아닌데 이 스타일은 아니지 않나? 약간 표독스럽고, 예를 들어 제가 생각한 장희빈의 이미지는 한예슬 씨나 뭔가 판무파탈적인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김태희 씨가 해서 이제 봤었는데요. 거기서 약간 디자이너 느낌으로 패셔니스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지나면서 장희빈에 대한 그런 인간상, 그런 캐릭터도 변화했다라는 거죠. 옛날에는 이제 장희빈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좀 요부, 전하라고 하잖아. 지은아, 어머 이러지 마시오. 막 그렇게 막 그 숙종을 꼬시는 요부 같은 이미지로 고대에는 이제 옛날 고대랜다. 고전적으로 나오다가, 그리고 중간 정도부터 이제 전인화 때까지만 해도 요부였다가 정성경 김혜수 때는 약간 악녀 느낌. 죽여버릴 거야, 부셔버릴 거야, 막 인여나무 저주하고 막 사약 마음 놔라 안 먹어 막 이런 그 약간 악의 화신 느낌으로 그렇게 변화됐다가, 그러다가 이제 요즘으로 와서는 이제 김태희 씨 같은 경우에는 되게 사약 받는 장면도 예쁘게 사약 받아서 되게 처량하게 죽고 막 유아인 씨가 슬퍼하고 막 그런 식으로 좀 러브스토리로 이제 장희빈을 그렸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장희빈도 이렇게 좀 드라마상에서 진화해서 나오는 것이죠. 재평가를 하는 거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장희빈 이야기를 쭉 했어요. 어떤 배우들이 맡았는지.
저는 특히 김태희 씨가 사약 먹는 장면에서 예전 김혜수 씨가 생각이 나면서, 김혜수 씨는 이렇게 막 사약을, 근데 김혜수 씨가 실제로 피지컬이 되게 좋대요. 그래서 이 진짜 원래는 옆에 신하들을 한 2~3명 정도만 놨었는데 이 난리치는 걸 못 잡아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정말 명연기를 펼쳤던 장면을 보여드리면요, 진짜 한 여러 명이 필요했겠구나, 진짜 막 그냥 명연기를 펼쳤, 이런 느낌, 좀 표독스러운 느낌, 이런 느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요즘에는 조금 다시 좀 재평가하고, 장녹수 같은 경우도 예인으로 평가하고, 장희빈 같은 경우에도 뭔가 다시 재평가하는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렇다면 장희빈의 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초등학교 때 지나가 보긴 했던 것 같아요. 장희빈 묘는 서울흥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장희빈은 경종을 나왔고 중전까지 올랐던 그러한 인물 치고는 아주 묘가 조촐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서울흥에는 인현왕후릉도 있는데요. 인현왕후릉은 저기 높게, 사람들이 이렇게 고개를 높게 봐야지만 있는 되게 높게 아주 거창하게 지어놨어요. 그런데 장희빈 묘는 약간 조촐하게 있다라는 거. 심지어는 여기 서울흥에도 없었는데요. 경기도 광주시 그쪽 그런 외곽에 있다가 사약받고 이렇게 조촐하게 있다가 경종이 이제 왕위를 즉위하고 나서 우리 어머니 그래도 서울흥 쪽으로 옮겨달라고 했고, 어머니의 그 사약을 받았다라는 건 죄인이거든요. 하지만 죄인이지만 내가 이제 왕이 됐고 우리 효도로서 우리 어머니를 추존하겠다 그러면서 옥산부 대빈으로 추존하면서 서울흥으로 옮기게 됩니다. 조선시대에는 이제 죄인이지만 나중에 아들들이나 손주들이 이렇게 추존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도세자도 장조로 나중에 추존을 하게 됐죠. 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옮기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여기 보면은 무인석, 문인석 있어야 되는데 무인석은 없고 문인석만 딱 2개만 있죠. 그러니까 조촐한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느 날 장희빈 묘를 이렇게 좀 수업 자료로 찾는 와중에 너무나 웃긴 블로그 글을 봤어요. 근데 그런 게시글이 아주 많단 말이죠. 그래서 출처를 찾다가 너무 재밌어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장희빈 묘에 가서 장희빈 언니의 기를 받으면 남자친구가 생긴다는 그러한 썰들이 퍼졌고, 심지어는 그 썰을 믿고 찾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그래서 도대체 이 썰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이며 언제부터 유행을 한 것인가 막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썰은요 2000년대 초부터 2000년도 초부터 유행을 하기 시작한, 인터넷이 발달함과 동시에 이제 지금은 초록창 네이버가 좀 흥하지만 옛날엔 다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카페 활동은 다음이었어요. 네이버는 지식인으로 뜬 거였어요. 근데 어쨌든 다음 카페에, 그때 당시 다음 카페 유명한 여초 카페가 있었는데, 그런 최신 유행 스타일이나 뭐 미용 관련, 그러니까 요즘으로 유행한 치면 파룸, 네이버에 있는 파우더룸하고 비슷한 건데, 어쨌든 그 다음 카페에 답사글이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저 장희빈 묘에 크리스마스 전에 갔다 왔는데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장희빈 묘에 가서 봉상탈춤이나 학춤을 추면 기를 받을 수 있대요. 뭐 장희빈 묘에 가서 그 무덤 위에다가 돌을 얹고 기도를 하면 된대요. 장희빈 묘에 가서 자기가 아끼는 곡물을 바치면 된다. 뭐 여러 가지 썰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그 글들, 답사글들을 캡처한 걸 보여드릴까, 저 지금 장희빈 묘 갑니다. 뭐 장희빈 묘 가실 분 모집합니다. 뭐 파티원 모집하듯이 저랑 같이 가요. 좀 창피해요. 뭐 이러면서 솔로 탈출하실 분 내일 장희빈 묘 같이 가요. 뭐 정초도 지났는데 아무래도 올해는 힘들 것만 같기. 이거 옛날 말인데 봤냐? 안녕하기, 고맙기. 희빈묘 갔다 와서 바로 좋은 일 생기신 분도 계시다고 하고, 처음엔 그냥 웃고 남겼는데 이제는 진지해줘야겠어요. 같이 가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뭐 솔로인자들만 모이시기. 이 말투 너무 지금 친근하다. 나도 많이 썼던, 원래 여초 카페에서 많이 쓰던 그 여자들 말투거든요. 고맙기, 귀엽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갔고, 심지어 남친이 생긴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이런 답사글들이 진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법이 딱 룰이 생겼어요. 그냥 장희빈 묘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남자친구 생기는 법 아시나요? 뭐 이런 게시글도 있어요. 조금 무서워집니다. 자정 이후에 장희빈 묘를 간다. 장희빈 묘 앞에서 절을 올린다. 장희빈 묘 앞에서
춤을 춘다. 근데 그 춤의 이름도 보통 학춤입니다. 학춤을 추고, 학춤은 뭐야 근데? 이 학춤을 추고 장희빈 묘 앞에서 돌을 던진다. 제가 처음에 본 건 또 돌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돌을 던지면 장희빈 언니가 싫어하지 않을까? 어쨌든 이렇게 4가지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이 무덤 앞에 가서 이제 공물을 바치는데요. 공물을 바치면서 절을 올릴 때 춤은 학춤이고, 옷이 주의할 옷은 제가 지금 입은 옷처럼 이런 빨간색 옷 입으면 안 되고, 빨간 립스틱도 바르면 안 되고요. 그 귀신이 싫어한다는 팥 같은 그 빨간색이 들어가 있는 그런 빨간 콩이나 팥 같은 그런 곡물도 바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장희빈 묘에 가서 학춤을 추고 돌을 얹으면, 그 무덤에만 돌을 얹으면 그러면 남자친구가 생긴다는 그러한 루머가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그게 좀 화제가 돼서 그래서 실제로 기자분이 서울흥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매표소 분한테 그런 관광객 관련된 그런 그 관리자분한테 물어봤더니 실제로 서너 명씩 무리 지은 아주머니들이 소주 한 병을 갖고 와서 뿌리면서 이 장희빈의 기를 받으러 왔다고 이렇게 말했다는 사람도 있고요. A씨는 정초에도 대비묘를 쌓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관리자분이 얘기하는 건데 7월, 9월 여름에 되게 많대요. 휴가 가기 전에 남자친구가 생기고 싶었던 건가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에 많고요. 그래서 결국 실제 장희빈 묘 관광객은요, 서울흥에서도 장희빈 묘만 찾는 분이 거의 3, 4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진짜 그게 유행이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사실일까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학춤 인증을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그 사적인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자이크를 했습니다. 아, 이런 게 학춤이구나. 뭐 다양하게 뭐 이렇게 학춤을 추고 인증한 글들이 있어요. SNS에도 찾아봐야겠어. 묘 앞에서 학춤을 추면 남자친구가 생긴다. 그런 절실한 마음을 좀 알 것 같긴 한데, 내가 누군가를 되게 좋아한다면 나도 가서 학춤 추고 싶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이것은 루머인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또 요거 보고 그러면 저 바로 지금 학춤 추러 갑니다. 막 댓글에 저랑 같이 학춤 추러 가실 분 이렇게 또 파티원 모집할 것 같아 제가 또 그 다음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희빈의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아시잖아요. 마지막에 아들을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의 막 그 영 좋지 못한 곳을 잡아당겨서 어차피 씨를 말리게 하겠어. 내가 중전의 자리에 있지 못한다면 내 아들도 아이를 못 가지게 하겠어 해서 아랫도리 그 부분을 잡아당겨서 경종은 실제로 후사를 얻지 못했고 빨리 죽었습니다. 몸이 약해서. 간장게장과 생감을 먹고 그랬죠. 어쨌든 그랬는데 그 장희빈이 되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진 약간 무섭죠. 그랬기 때문에 그런지 장희빈 묘에는 소름 끼치는 또 괴담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요, 무당 A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경고 메시지가 장희빈 묘에서 춤을 추는 일은 엄청나게 위험한 짓이라고 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고 경고를 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길에서 이제 만났을 때 제일 무서운 위험한 귀신은 2종류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웃는 귀신이고 두 번째가 춤을 추는 귀신이라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장희빈 묘에 갔을 때 무당들이 한 명도 아니고 아주 다수의 여러 명이 똑같은 광경을 목격했다고 하는데, 이 무덤 위에서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여자가 웃으면서 춤을 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아마 장희빈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춤추는 귀신, 웃는 귀신이 제일 무섭기 때문에 여기서 학춤을 추고 뭐 돌을 던지고 이런 행위 자체가 남친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등에 업고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당들은 여기 장희빈의 워낙 기가 센 곳이고 장희빈의 혼이 센 곳이기 때문에 무당들도 무서워하는 곳에 일반인들이, 그리고 뭐 사람들이 뭐 밤 12시에 가야지 세다, 기가 세다 이래가지고 밤 12시에 가서 그렇게 막
학춤을 추고 남친이 생기기 위해서 비는 일은 아주 위험한 일이라고, 오히려 귀신을 업고 들어올 수 있다고 해서 인생을 걸고 해야 되는 행동이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도 이 문화재잖아요. 그리고 이 앞에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뭐 비석을 만지고, 그 막 게시글 보면은 그냥 원래 여기 못 들어가는 데인데 직접 들어가서 몰래 들어가서 비석을 만져가면서 막 절을 올리고 기도를 올렸다라는 그런 그 답사글도 있는데, 문화재 훼손이죠. 실제로 거기서 만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돌을 왜 던집니까? 그쵸? 그리고 실제로 장희빈 이 묘지 근처에는요, 좀 기가 센 곳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바위를 놨는데도 불구하고 바위 위로 소나무가 자라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자체가 진짜 기가 센 곳이다라고 모든 무당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희빈이라는 인물 자체가 워낙 파란만장하게 살다 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한이 많겠어요. 왜냐면 아들도 낳았고 숙종의 사랑도 받아가지고 진짜 그 왕후의 자리까지도 올랐는데, 쫓겨나서 사약 먹고 마지막에 그렇게 갔는데, 무덤 앞에서 막 왜 모르는 여자애들이 와가지고 막 학춤을 추고 막 문화재 훼손을 하고 그러면은 우리 장희빈, 우리 희빈 언니 화나면 무서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행동은 하지 마시고요. 정말 너무 나는 남자친구가 생기고 싶고 너무 학춤이 추고 싶다 그러면은 기도를 올리고, 장희빈님 남자친구 한 번만 점지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하고 아주 공손하게 기도를 한 뒤 소심하게, 그 안으로 절대 들어가지 마시고 소심하게 학춤을 좀만 추고 오시는 게 어떨지. 근데 저는 이런다고 남자친구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아마 그런 건 이런 것 같아요. 장희빈이 워낙 예뻤고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았을 것 같고 숙종의 사랑을 받았고 정말 궁인이 채택받아가지고 왕의 승은을 입은 그런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조금이라도 받아서 나도 예뻐지고 싶고 나도 남자친구가 생기고 싶다라는 그냥 그런 바람에서 나온 그런 루머가 아닌가, 말도 안 되는 루머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객관적으로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좀 장희빈 묘와 관련된 좀 재미있는 루머와 괴담이 있길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이 문화재도 사실 재미있게 이러한 썰들이 있고 또 괴담이 있고 스토리텔링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 지역색이 좀 묻어나오는 우리 동네에 어떤 문화재 근처에는 이런 썰이 있어요 뭐 이런 게 있다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저도 좀 많이 알아보고 또 그런 이야기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재미로 한번 알아보는 장희빈 묘와 관련된 루머와 괴담을 준비를 해봤고요.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